자,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가 많이 내리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 때도 조선주는 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오늘 필두로 이야기를 해보시죠. 조선업은 수주가 그야말로 활황이죠.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오늘 5.7%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4,050원 기록하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 세 분께서는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성웅 이사께서는 O, 김민수 대표도 O, 최진욱 팀장만 세모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진욱 팀장께서 세모의 의견을 주신 이유부터 듣고 싶습니다. 뭐가 좀 걱정이 우선은 되셔서? 이제 지금 고용 문제가 조금 불거지고 있다 보니까 해운업계가 아무리 지금 회복을 하고 있어도 그에 맞게 좀 일자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해운업계를 돌릴 만한 그런 인재들이 현재로서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때 지금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해운 업황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아까 지금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주가 지속이 되기는 하고 있는데 현재 해운 업황 자체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한다면은 조금 매수 의견을 조금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지금 뭐 인플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금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이 인력 문제나 그리고 원재료 가격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좀 보류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올해 LNG선 발주가요. 100척 넘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좀 함께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올해 108선 추산으로 이게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수준인데 LNG선 발주가 경기가 안 좋지만 올해 최대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요. 지난해 총량이 86척이었는데 이미 이걸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조선사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 선가도 꾸준히 올라서 조선주들 QRP가 모두 늘어나는 형국이죠. 그래서 내년에 국내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을 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런 재료에 선행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미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이게 또 실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걸 보면 시장에서는 더 반길지 아니면 뭐 재료의 소멸로 볼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한국조선해양이 21척으로 가장 많이 수주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그 뒤로 18척, 삼성중공업이 24척이군요.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세계 LNG 운반선 발주량 절반 이상을 수주했습니다. K조선업 최고입니다. 자, 108척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조선사들에 대한 투자 의견. 그래서 김민수 대표와 이성웅 이사께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비춰주셨는데, 자, 네, 이성웅 이사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기존에 언급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업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이게 뭐 실적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가 보기보다는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 선주의 발주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스 선주의 발주 특징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성과 같은 경우가 하락을 했을 때 그 하락에서 턴을 할 때 통상 투기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의 배에 대해서 매각을 하거나 용선을 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조선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번에 발주를 냈거든요. 거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성과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그다음에 그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지금 발주가 나올 때 주가 같은 경우가 먼저 반응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도 업종이다. 네. 그럼 앞으로 계속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주도할 수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또 기존에 말씀드린 사항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 LNG와 관련된 에너지, 이 에너지 같은 경우가 저희가 육상으로 연결되는 부분, 러시아와 유로 이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그러한 국가 같은 경우가 새롭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요인 자체는 해양을 통해서 가야 되는 점이 있거든요. 미국, 유럽 이쪽 같은 경우는 지형 특성상 그 파이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선박으로 가는 측면이 있겠고
기존에 있었던 발주보다 또 새로운 요인이 플러스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조선주들은 또 추가로 긍정적일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사이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주기 자체가 IT처럼 짧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에서 돌아서는 이 상승 국면에서는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 반응을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완전 동감합니다. 이 기사님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이럴 때쯤에 조선주 한 종목씩은 담아두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조선주는 사이클도 사이클이 맞아지는 가운데 에너지주의 또 한 축을 담당한다라는 쪽에서 에너지 운반이죠.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또 눈여겨봐야 될 쪽이고 성과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전에 한 2천억대 한 척당 초반 정도로 봤었는데 중반은 이제 넘어서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좀 급한 쪽은 뭐 지난번에 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두 척을 6천억대 넘게 받았습니다. 그럼 3천억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과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될 시기까지 왔고요. 게다가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조선사 그러면 언제 턴어라운드인데 수준을 이렇게 잘 받는다고 하는데 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 엉망이야 라는 얘기를 하시죠. 예, 저희 늘 그게 우려죠. 이번에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번에 한 3분기 정도 그런 게 원자재 가격들이 지난 분기보다 떨어집니다.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철강 가격이 지난 2분기 때 반영하게 되면 한 5, 6월 때부터 하락한 것들 게다가 또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들도 급하게 좀 밀렸죠. 이런 게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실적을 보게 되면 2분기, 3분기, 2분기는 어차피 후판 가격 결정한 게 있기 때문에 3분기 정도쯤 되게 되면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나온다 그러면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조선 쪽은 지금 물 들어오는 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까지도 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조선주에 대해서 이 정도면 뭐 강한 매수의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조선주만 좋은 게 아닙니다. 조선 기자재 그중에서도 LNG 관련 기자재 저희 한국카본을 대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가 시장에서 그야말로 알짜입니다. 한국카본을 필두로 오늘 투자 의견을 살펴볼 텐데요. 2.7% 오른 14,950원. 오늘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업종 모두 시장 대비 강합니다.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조선주에 대한 강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조선 기자재주는 어떻습니까? 한국카본 자 아까와 같은 의견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최진욱 팀장께서 뭐랄까 전방 산업에 대한 의견과 그렇죠. 궤를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최진욱 팀장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LNG 이 선박에 대해서 전망은 좋은 건 확실합니다. 이 부분에 좀 전망은 좋은 건 확실한데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도 있고 우리 해운 운임 자체가 지금 좀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올라오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보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이제 복합 소재 쪽은 좀 주목을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LNG도 이제 전망은 밝긴 하지만 이 복합 소재 쪽에 조금 주목을 하셔가지고 우선은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저원, 이 본행제 선두 기업으로 아시고 계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발주라든지 이제 기술력 그리고 뭐 매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낼 그런 기업이긴 한데 현재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인력난 문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때 기술을 수출을 한다든지 수주 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미뤄지다 보면은 분명히 또 매출적으로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바이든 이 정책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해운 운임이 조금 다시 사이클이 확실히 돌 때 그때 조금 매수 의견을 갖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께서는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제 뭐 시작이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사이클을, 사이클상. 네, 사이클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선의 사이클 같은 경우 통상 저희가 뭐 10년 주기라는 얘기도 하는데 LNG선의 발주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보면 이게 발주가 들어오는 단계는 자 내년 실적이 나오겠죠. 그때 주가는 먼저 반응하거든요. 저희가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내년에 실적 나오면 그때는 사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네, 이미 늦은 시장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수주의 반영 자체에 그런 매출 인식에
주기를 조금 공부를 해 보시면 조선업에 투자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매출의 인식 같은 경우는 배가 이게 수주를 받고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그 중간에는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원가 부분이라든지 그게 잡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 실적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 점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주가는 먼저 반응합니다. 네. 네, 딱 거기 보강을 하게 되면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로 실적 안 좋을 때 사서 실적 좋아질 때 판다. 그러면은 이것도 고포에 사서 아, 저포에 파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실적 안 나옵니다. 딱 예. 징후는 나올 기미가 보입니다. 실적 예. 좋아질 기미가 딱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한국화보는 어떤 조선 기자재 쪽에서도 LNG와 관련돼서 밀접한 회사죠. 근데 지금 일단은 본행제 관련돼서 인슐레이션 패널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도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기화돼서 날아가는 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패널식으로 딱 만들어놔서 거기서 밑에 저장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가장 강한 본행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쪽에서 계속 또 부각을 받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카본이다 보니까 탄소 소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는 회사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조선기자재 관련된 본행 기술로 보시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은 방산 쪽 그리고 또 UAM 관련된 기체 쪽 이쪽도 연결될 부분들은 많다라는 쪽에서 또 막 잘 나갈 때 그런 거 갖다 붙이게 되면 또 좋아지겠죠. 그런 관점들 높은데 이번에 수주 나온 거 보니까 좋아요. 이것도 예, 수주. 놀랍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현대중공업 쪽으로 470억대, 현대 3호 중공업 쪽으로 예. 1,900억대. 예. 합치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2,000억이 2,300억대죠. 예. 작년 매출이 3,600억입니다. 아, 이번 두 건만 가지고도 이 일년 정도까지 매출 다 나왔다. 했네요.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끝이겠느냐?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당연히 영향을 끼치면서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기자재 업종의 한 LNG 관련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도 좋지만 또 하나 선박 쪽에서 중요한 건 엔진입니다.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도 잘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HSD 엔진이죠. 저속 엔진의 강자. 한 업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고생해서 이제 안 되겠다. 증자 좀 받고 좀 정신 차리겠다. 라는 입장 쪽으로 이번에 증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재무구조 완벽하게 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같이 보시고 또 엔진 부품과 관련된 쪽에서 인화전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벌써 턴어라운드 느낌 나면서 주가는 많이 올랐다가 예. 최근에 몇 달 좀 조정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가 좀 없는 게 아쉬운데요. 그래도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이쪽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덜 갔다라고 하는 쪽에서 눈길이 가는 게 세진중공업입니다. 이 회사도 지금 덱하우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게 가지고 그러니까 선박의 집이죠. 네. 선원들 쉬는 집.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쪽과 이쪽만 하게 되면 우리 돈이 안 된다. 그래서 풍력하고 있죠. 풍력의 하부 구조물 하고 있어서 성과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못 알아주고 있습니다. 약간 억울한 회사 같아서 이것도 같이 억울한 회사. 연결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 조선사들은요, 워낙 무거워서 주가의 탄력성이 네. 기자재주들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그것은 다른 말로 조선 기자재 관련 주식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는 그런 가격적인 심리적인 부담이 좀 있는데 만약에 이 앞서 봤던 이제 사이클 이제 대세 흐름을 탄 두 분의 의견대로라면 조선주가 좋은지 그래도 이 베타가 좀 높지만 또 수익률 줄 때는 더 확실한 조선 기자재가 좋은지 이렇게 조선주 안에서 한 종목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뭘 권유를 하시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주관이 개입된 부분도 있는데 저는 네. 조선주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기자재가 물론 베타가 크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뭐 순수하게 이 부분을 조선의 사이클로 먼저 뭐 본다고 하면은 조선주 쪽이 더 확실하다. 네,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 가장 탑픽 혹시 뭘로 꼽고 네, 계세요? 저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이요. 네네. 예.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대세 흐름을 탄 조선 업종을
뽑는다면 뭐가 가장 매력 있다고 보세요? 돈이 많으면 조선주 하죠. 네. 이사님은 아 비싸니까요. 예, 돈이 많으신 거고 저희처럼 그냥 좀 치고 좀 손맛 좀 느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쪽으로 눌림목 찾아다가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보는데, 근데 아마 이제 먼저 반응하는 측면들이 좀 높을 겁니다. 네. 근데 구조적으로 변화가 들어가서 그다음에 성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초기에서 한 중기까지는 아무래도 기자재 쪽이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먼저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추세적으로 간다 그러면 조선주죠. 네. 근데 조선주 쪽에서 누굴 선택하느냐, 다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네, 다 그냥 거기서 입맛에 맞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핵심은 조선은 이제 대세 흐름을 탔다. 네. 사이클상 좋은 흐름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가장 큰 포인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되게 힘들었죠. 그럼 호재가 없었습니다. 뭐 공매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공시도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것들이 나왔고, 얼마 전에도 코로나19 치료제 뭐 개발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언제는 뭐 진짜 했냐. 셀트리온은 매도의 셀트리온이다라는 원성이 자자했는데 주가 보셨습니까? 주가를 보면 바닥권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고개를 들고 있어서 자 이제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하는지, 아예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요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서 코스닥 시장을 오히려 지지해줬던 섹터인데 모두 다 좋다는 의견이시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최진우 팀장님. 저는 이제 22년보다는 이제 23년의 이 성장세를 조금 보고 좀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는 그런 매수 전략이 맞다고 생각해서 오를 드렸는데, 우선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램시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유럽 쪽에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미국의 최대 이 바이오 약품 회사가 지금 이제 특허 만료가 되면서 그 시장이 조금 더 열리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셀트리온이 조금 더 점유율을 높이려고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만 된다면은 충분하게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좀 상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셀트리온은 특히 이성웅 이사께서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바 있습니다. 네. 시각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역시 드렸던 바 있어요.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뭐 어떤 본업 자체에 대한 시각의 변화랄까요? 이 섹터 자체에서 완전히 우상향으로 또 돌아선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기존에 말씀드린 사항, 어제 사항에 보태볼게요. 어제 제가 그 셀트리온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그 블록버스터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만료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뀌는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은 뭐 기술적 반등 요인이겠죠. 근데 이제 좋은 얘기들을 보태가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렇죠. 원래 네. 오르면 또 그 다음에 이유를 찾죠. 보태가는 상황에서 보면은 그 내년에 그 휴미라라고 해서 그 FB에서 만드는 약이거든요. 약인데 그게 20조 시장입니다. 근데 이 약 같은 경우가 그 완치될 수 없는 그 자가 면역 질환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관련된 약이거든요. 근데 그게 특허가 만료되다 보니까 이제 복제약 같은 경우를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 보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라고 보태서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동일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시장이 진입을 가능합니다. 근데 왜 지금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을 보냐고 하면은 수급 같은 경우가 그렇죠. 빈 상황이고, 시장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뭐 이게 주도주로 형성돼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약간 그 업종군이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시장에서 나오는 현상과 지금 미국의 52주 신고가 같은 경우가 전통 제약과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입하면은 뭐 삼상을 성공한 그런 기업도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보유를 하고 있다면 지금의 뭐 시세가 나는 국면에서 지금이 매도다, 아니면 어디에서 매도다, 그건 아니고 시세가 꺾일 때
시장을 보고 그때 판단해서 매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주는 거고 시장에 대해서 흘러가는 대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은 투자 의견이라고 하셨고 미국 시장에서 요즘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시장 안 좋을 때 좋은데 우리도 좀 그것과 흐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6월 달에 순매수 1위 종목이 셀트리온이고요. 최근에 6거래일 연속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샀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투자 의견을 또 높게 설정하면서 다시 잡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될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상반기에 매출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증권사에서도 다시 투자 의견을 좋게 올려잡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셀트리온 투자하는 게 이제 워낙 바닥권이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입니까? 신규 매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차피 턴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점 쪽에서 아마 확인하게 되면 한 19만 원, 20만 원 이 정도가 일단은 걸리는 자리 같은데 그렇군요. 네, 그 정도에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무슨 변화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죠. 이 바이오시밀러의 가치들.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 시대에 바이오시밀러는 어떤 지위를 갖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러면 다들 보니까 미국의 제약 대부분이 거의 다 미국 회사들인데 약가를 다 올리더라고요. 네, 이런 쪽이 나가게 되면 약가를 올렸을 때 바이오시밀러는 약간 그 복제약이다 보니까 효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낮게 가게 되면 정부 입장 쪽에서나 아니면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좀 더 선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또 이해관계가 맞아간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바이오시밀러의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제약 바이오 쪽은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반은 그렇습니다. 즉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나마 움직일 때 실적 하향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과 즉 바탕에 실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부터 2분기 관련된 실적 나왔었을 때 두려움이 크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벌써 목표가 오늘 보니까 CT에서는 테슬라를 337달러? 목표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반토막도 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불안감이 큰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겠다고 하는 경기 방어적 성격들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국내에서도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실적 유지되거나 상향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재평가가 되는 과정 쪽에서 셀트리온이 거기 입맛이 맞았다. 특히 한때 재무 가지고 좀 회계 이슈 가지고 좀 말이 많았었죠. 이게 점검돼서 이제 이상 없다라고 한 만큼 그럼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아서 거기서 연기금도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실적 되는 거 찾아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 딱 한 종목 보이는 거는 대웅제약입니다. 예, 이쪽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지금 나보타의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를 통해서 변화가 나왔을 때 그래도 그나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들이 된다라고 되면 이런 회사도 같이 보시면서 이런 종목은 신규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대웅제약이요? 네, 조정 받고 움직이는 자리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계속 또 확대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개에 대한 주식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좋습니다. 저는 원래 맞아요. 원래 예, 그러세요. 예, 맞아요. 대웅제약 최근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서 오늘 5%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게 좋다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적으로도 이 주식이 좋습니까? 그냥 실적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러면 이거 실적주로. 네, 그런 쪽에서 체크해봤을 때 그나마 부각을 받지 않나. 이런 성장이 귀한 시대에 예. 실적 성장이 나온다. 예.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실적주로 대웅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 모두 5의 의견을 주셨다라는 것. 근데 20만 원 정도 선에서는 좀 저항이 있을 수 있다. 20만 원 선에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서 빨리 본전이라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BGF 리테일입니다. 편의점 주식. 자, 저희 그 리오프닝 대표 주식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죠. 점포도 늘고 있고 이 점포에 입출입하는 손님들 수가 늘면서 매출 비중도 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의 수혜주라고 합니다.
요즘 편의점이 예전 편의점이 아니죠. 이제 레스토랑 수준이에요. 편의점에 다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네요. 자, 3.7% 오른 19만 3천 원. 세 분께 BJF 리테일 매수 기회일지 투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자, 최진우 팀장이 오늘 뭐 세모 무슨 일이에요? 그리고 BJF 리테일 할 때 레스토랑 갔다고 했더니 가장 크게 웃으셔서 네. 역시 젊으신 분이라 체감하시는구나 했는데 투자 의견은 또 세모입니다. 네. 이제 세모 드린 이유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만 본다면은 당연히 저도 이제 매수 의견이긴 한데 지금 시장 상황을 조금 고려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지금 말은 나오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 그 이후부터 이제 편의점 매출도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엔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생긴 그런 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논이 생긴다고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인플레가 계속 발발이 되고 있고 이 장기화가 되다 보면 당연히 이 BJF 리테일한테는 또 수혜이기도 합니다. 매출적으로도 분명히 성과가 나올 거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현재 이 리스크 자체가 만약에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말고 오히려 이제 지금 과대 낙폭을 일으키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술주 중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가 매수가 좀 크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보류 의견이고 좀 단기적인 현재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매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에는요, 어린 친구들이 용돈을 주면, 엄마가 용돈을 주면 편의점 가가지고요, 네. 우리 마치 레스토랑에서 목돈 갑자기 꽁돈 생기면 맛있는 거 먹고 막 친구들이랑 놀듯이 그렇게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초등학교, 네.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네. 그래서 편의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공감하시는 이성훈 기사님. 이게 불황기의 사이클을 보면 예. 불황기라서 네, 편의점 매출도 쪽에 늘어나는군요. 매출도 올라오고 재밌는 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드라마에서 그 컷을 할 때 원래는 조금 고달픈 상황 아니면은 즐거운 상황이 있을 때는 원래는 호프집에 컷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상황에서 편의점 컷이 많아졌어요.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노출도 이 자연스럽게 저희의 이제 맞네요. 소비에도 다가와 예. 있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예, 그런 점도 하나의 흥미로운 요소기도 하고요. 가깝게 주가만 한번 보겠습니다. BJF 리테일의 현재까지의 출점,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 수익 다 보면 올해 한 순이익이 한 1,900억 원 수준. 저희가 밸류 측면으로 보더라도 시가총액 3조 8천억 원까지는 일단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 안 되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거든요. 현재까지의 출점이라든지 수익을 보수적으로 잡아보더라도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도 한 20% 이상 그 부분을 보고 접근이 가능하겠죠. 다만 근데 저희가 봐야 될 점은 더욱 더 타이트하게 주가 측면만 보고 가자면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에요. 주가가 이게 차트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평보다 이렇게 떠 있는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이평과 가까워지는 그 성향이 있거든요.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고 가격적으로 18만 5천 원대 이러한 구간에서는 플레이할 만하겠습니다. 18만 5천 원대. 네. 자, 김은수 대표님. 네, 유통주 쪽에서 살 게 없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대안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지금 보면은 지난 5월달에 유통 소매 판매 동향을 봤었을 때, 이제 보통 5월달이다 보니까 리오프닝 확실히 이루어졌겠죠. 예. 그래서 이제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오프라인이 많이 성장했겠지 하는데 온라인이 더 성장했습니다. 네. 한 10%대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리오프닝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습관은 못 버리는 겁니다. 그냥 가서 하느냐 귀찮은 게 적응된 거죠.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 다 주문해. 그래서 아침에 딱 문 열면 앞에 쌓여 있는 게 그냥 출근하기 전에 뿌듯한 거. 이게 지금 그대로 트렌드로 잡혀 있다는 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뿌듯하시군요. 저는 나 이놈의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출근하는데요. 이거 다 먹고 살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됐구나라는 쪽이 네.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럼 오프라인 쪽에서 어떤 쪽이 많이 성장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성장한 게 백화점입니다. 5월 달에요. 네. 두 번째가 편의점. 그리고 의외로 대형마트 SSM이라고 하는 쪽은 역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어렵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했는데도 대형마트로 잘 안 간다라는 쪽이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아 그러면은 차별화가 되고 있구나. 그런 쪽에서 백화점과 편의점을 노려야겠다라고 하는데 백화점은 아우, 안 좋은데요, 주가가. 저항이 나오죠. 왜냐면 곤두박질 치는데요. 왜 이럴까요? 진짜 좋았었는데요, 네. 작년 5월 달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갑이 가벼워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요에 대한 부담감들. 이게 반영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만큼은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보복 소비 많이 했었을 때는 아, 그때는 반짝이죠. 그랬죠. 어우, 신세계랑 현대백화점 주가가 똑같은데 지금 유일한 대안은 지갑을 닫는 것인데 그렇죠. 백화점 가서 소비할 수 없죠.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유통주 쪽에서는 지금 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나마 어제 보니까 호텔 신라가 면세점 쪽에서 한번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어제 화장품, 호텔 신라 이런 것들 다 한번 움직였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숏 커버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6월 말이지 않습니까? 커버링. 네. 6월 말에 공매도 청산 정도라고 예.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되면 개인적으로는 좀 파시는 호텔 신라요. 네. 호텔 신라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쵸. 네, 호텔 신라. 화장품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이게 필수 소비재가 내가 돈이 없어도 사야 되는 겁니까? 아, 아니면 당연하죠. 필수 소비재인가요? 그럼요. 아 그러면 그 맨 얼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왜 웃으시죠? 네. 참. 네. 갑자기 예. 네. 예. 그럼 필수제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 필수 소비재고요. 그러면 이제 색조 화장품은 아닐 수 있고. 예.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약간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래도 네. 화장품은 뭐 색조 비중이 높은 것과 기초 아. 화장품 비중이 높은 걸로 나눠서 좀 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화장품 주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왔던 건데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고를 게 별로 없다 유통주 쪽에서는. 그렇죠. 그나마 굳이 뭐. 불황에 살아남는 회사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BJF 리테일이 그나마 맞겠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BJF 리테일이 유통주 안에서 살 게 없는데 그나마 고르라면 BJF 리테일이 아니라 주가만 봐도 다른 유통주와 분명히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증권사에서도요, 호평이 나와서요. BJF 리테일에 대한 투자 의견 키움증권에서 인플레이션 시대 수혜다. 목표 주가를 기존의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이 경기 둔화의 시점에서 유통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견인데, 자. 호텔 신라와 얘기가 확장돼서 호텔 신라와 화장품 주식과 같은 종목은 좀 매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호텔 신라는 모텔 신라에 이어서 여인숙 신라로 오명을 지금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리오프닝인데도. 자,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저희 알바비 한 달에 한 3,000원 받을 때 기억나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근데 저보다 더 할 때였죠. 그야말로 압구정 커피숍에서 알바하면 한 시간에 한 3, 4천 원 줄 때가 있었는데 최저임금 이제 9,62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이 적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네. 그러면 점주들 입장에서도 이런 인건비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반영해도 이 편의점 주식 괜찮을지 이성우 이사님의 의견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예, 저희가 그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거를 대입해보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게 현재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고 그 측면을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비용인데 예. 상승률이 얼마죠? 그럼 8천 한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률이 그 이상으로 되게 되면 되겠죠. 대한민국 성장률이 그 이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소비 CPI가 5% 정도 나오는데 물가 상승률이. 그 구조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나왔던 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들어가는 뭐
24시간 하는 데와 또 10시까지 하는 데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들어가는 전기료부터 다 다시 따져야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미리 실적에 대해서 선행되는 부분들까지 한다는 거는 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나치는 네. 우려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BJF 리테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이슈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매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자, 주가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저희 게임주들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죠. 작년에 메타버스, 뭐 NFT 그렇게 좋더니 자, 오늘 7% 넘게 하락한 35만 8,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 듣고 가겠습니다. 세 분 모두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X입니다. 대표로 저희 게임주 김민수 대표님. 신작 기대감 없습니까? 이게 신작이 나오기 전에는 실적의 민낯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나오는 구조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NC소프트 리니지가 갖고 버티고 있어라고 하는 걸로 주가가 설명하기에는 힘들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크래프톤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대부분 그래도 게임 하나로 버틴다. 컴투스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 갖고 있는 게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자꾸 그러면 새로운 거 뭐라고 달라고 하는데 지금 NC소프트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저기 보시는 것 중에서 TL이라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RPG인데 약간 지금 콘솔 게임 쪽으로 먼저 시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확장하겠다. 그래서 지금 예전까지는 리니지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게임 쪽에서 시작해서 이게 확산돼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이 현상을 약간 좀 다르게 시도하는 거죠. 콘솔 쪽에서 해서 그 IP를 가지고 확장되게 되면 이제 모바일이나 다른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성공의 여부가 또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해볼만 하군 싶은데 이게 그대로 똑같이 게임으로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겠죠. 근데 콘솔 쪽이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살짝 높아가다 보니까 완성도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와, NC소프트가 이런 게임을? 이라고 했을 때는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시간이 12월입니다. 시간이 좀 많죠. 지금 당장 나올 실적 가지고 특히 실적도 작년에 올라왔던 그 비용들 말씀하셨던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 또 나눠서 4분의 1씩 해서 그걸 반영되는 실적과 또 성과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좋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패턴이 그렇습니다. 지금 NC소프트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한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움직였다가 거기서 잘 버티는 듯 빠지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대감은 있는데 막상 현실은 하고 하다가 답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밀리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도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면서 나오나 하게 되면 좀 변화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그게 아닌 쪽으로 본다라고 되면 지금은 기대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게임의 유저가 감소했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게 신기한. 왜요? 그러게요. 경기 안 좋을 때 돈도 없는데 집에서 게임해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쓰는 게임이잖아요. 네, 근데 플레이 투 언이잖아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인은 저 바닥. 네. 그렇군요. 그 점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륨이 줄어드는 네. 것도 있고 그 뭐 고양이 반등 정도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데스캡 네네. 바운스. 그 정도만 나오고 신작이 뭐 나오고도 반응이 뭐 미르 M 같은 경우도 나왔다가 등수 올라갈 때 잠시 반응하고 또 밀리고 아이고. 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하반기에 그런 모멘텀이 존재하는데 지금 그 기한이 많이 남은 점, 그 점을 그렇군요. 생각하고 예. 떨어지는 칼날을 칼날. 쉽게 잡으면 안 되겠습니다. NC소프트와 그 크래프톤 주가 모두 최근에 그야말로 바닥권에서 기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서 네. 이게 진짜 지하 땅굴 파는 그런 차트. 안타깝습니다. 게임주 하반기 신작 기대감 좀 있을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 비춰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글로운 파트너스의 이성호 이사,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